여러분 안녕하세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요즘 밤에 잠 잘 주무세요? 혹시 밤마다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온몸이 무거운 분 계세요? 아,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잠깐만요. 오늘 이야기 꼭 들어주세요. 저 있잖아요. 병원에서 야간요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나나 하나로 밤잠을 조금 더 길고 깊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그런데요.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바나나가 약은 아니에요. 야간요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현실적인 팁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이랑 좋아요로 힘 좀 주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 제가 응원할게요. 그리고 궁금한데요.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세요? 거실? 침실? 혹시 병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야간요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자는 동안 소변 때문에 한 번 이상 깨어나는 거예요. 가끔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저도 물 많이 마신 날엔 한 번 정도 깰 때 있거든요. 근데 두세 번 이상 반복되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잖아요.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넘어질 위험도 올라가고요. 그럼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게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먼저 밤에도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밤에 더 많이 나와야 소변 생성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불규칙하게 자거나 나이가 들거나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요. 이 리듬이 흔들려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수분이랑 전해질 균형도 중요해요. 나트륨 아시죠? 소금이요. 이게 물을 끌어당기거든요.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이 물을 더 많이 붙들고 있게 돼요. 그럼 낮에는 활동하느라 괜찮은데 밤에 누워 있으면 그 물이 소변으로 몰리기 쉬워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이런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방광이 너무 예민한 경우도 있어요. 과민성 방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광 근육이 쉽게 긴장하면요. 조금만 차도 신호가 와서 자꾸 깨게 돼요. 카페인, 알코올,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이걸 더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저녁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새 화장실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내가 어느 쪽 문제가 더 큰가? 이걸 생활 습관으로 가볍게 테스트해 보면서 조절해 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씩 바꿔보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나나 이야기 해볼게요. 바나나가 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나나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인터넷에 보면 바나나만 먹으면 야간요 완치 이런 글들 있잖아요. 그건 과장이에요. 바나나는 도와주는 역할이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요? 칼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바나나에 칼륨이 많다는 건 다들 아시죠? 물론 짠 음식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1순위예요. 근데 식사에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적절히 먹으면요.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같은 거 말이에요. 몸이 붙들고 있던 나트륨이랑 물을 균형 있게 다루는데 도움이 돼요. 그 결과로 밤에 과도한 소변 생성이 조금 완화될 수 있어요. 저 얼마 전에 환자분 한 분 만났는데요. 60대 남자분이셨어요. 밤에 4~5번씩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녁마다 라면이나 찌개를 드시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국물로만 수분을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국물 좀 줄여보세요. 저녁엔 특히요. 그리고 낮에 물 좀 마시시고 저녁에 바나나 1개씩 드셔보세요. 2달 뒤에 오셨는데 깨는 횟수가 2번 정도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바나나만의 효과는 아니에요. 짜게 안 먹고 생활 습관 전체를 바꾸신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중요해요. 바나나에 마그네슘도 들어있거든요. 마그네슘은 근육이 과하게 뻣뻣해지는 걸 누그러뜨려요. 방광 근육의 긴장을 낮추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돼서요. 조금만 차도 신호 오는 느낌을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방광이 예민해져서 자꾸 화장실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마그네슘 보충제도 먹어보고 바나나도 챙겨 먹었는데 확실히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나나는 수면 루틴용 간식으로도 좋아요. 잠자기 직전에 폭식은 피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배고픈 것도 괴롭고요. 바나나 반 개나 1개 정도는 부담 없는 간식이거든요. 과식을 줄이고 위장 부담을 낮추면 수면이 덜 깨지고 전반적인 밤 컨디션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돼요. 아, 근데요. 여기서 현실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인터넷에 보면 바나나에 있는 트립토판이 수면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트립토판이 뭐냐면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바나나 먹으면 세로토닌 나와서 잘 잔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음식으로 들어오는 트립토판 양은 정말 작고 그게 바로 뇌까지 가서 세로토닌을 만든다는 보장도 없어요. 개인차도 크고요. 그러니까 수면제처럼 바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바나나는 짜게 안 먹기, 저녁 수분 조절, 수면 루틴을 도와주는 작은 조각 정도로 생각하세요. 퍼즐 맞추는 거예요. 바나나는 그 퍼즐 조각 중 하나인 거죠. 자,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바나나 루틴 알려드릴게요. 언제 먹을까요? 잠들기 2~3시간 전이 좋아요. 너무 늦게 먹으면 위에 남아서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저는 보통 밤 8시나 9시쯤 먹어요. 11시쯤 자니까 딱 좋더라고요. 얼마나 먹을까요? 반 개에서 1개면 충분해요. 당뇨가 있거나 저녁 과식을 줄이는 중이라면 반 개부터 시작하세요. 바나나도 당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먹을까요? 실온 바나나를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냉장고에서 꺼내서 식탁 위에 놔둬요. 그럼 저녁쯤 되면 딱 실온이거든요. 입맛에 맞으면요. 따뜻한 허브티랑 같이 드셔도 좋아요. 카페인 없는 카모마일이나 루이보스 같은 거요. 저는 카모마일을 좋아해서 바나나 먹으면서 카모마일 티 한 잔 마시는데 기분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가끔 계피를 한 꼬집 더해서 향을 보태도 좋고요. 단 계피를 과하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향만 살짝 나게요. 근데요, 바나나만 먹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데요. 효과는 세트로 오거든요.
바나나는 그냥 하나의 퍼즐 조각이고 다른 조각들도 같이 맞춰야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이랑 국물 줄여야 해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홀짝만 하세요. 목 마를 때만 조금씩요. 저도 예전엔 자기 전에 물 한 컵씩 마셨거든요. 물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야간뇨를 부르더라고요. 수분은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엔 줄이는 게 맞아요. 카페인이랑 알코올도 저녁에는 절대 안 돼요.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요. 그래서 술 마신 날 밤에 화장실 더 자주 가시잖아요.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안 마셔요. 그 이후로는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티만 마셔요. 소금도 줄여야 해요. 국, 찌개 국물, 젓갈, 김치 과하게 먹지 마세요. 특히 저녁에요. 저는 아침이나 점심엔 좀 짜게 먹어도 저녁은 정말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국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거의 안 마셔요. 그리고 잠자리 직전에 2번 비우기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3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나오는데 조금 기다리면 또 나와요. 이렇게 하면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있어서 밤에 덜 깨게 돼요. 마지막으로 일관된 취침이랑 기상시각 유지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도 리듬을 타게 돼요. 그럼 얼마나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빠른 분들은 1주 안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느끼세요. 저도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꼈거든요. 근데 보통은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해야 변화가 뚜렷해져요.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한 달 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면요? 그럼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자, 근데요, 바나나가 아무리 좋아도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체크해 주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요. 만성 콩팥병이나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으면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해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몸에 칼륨이 쌓이는데 이게 심장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질환 있으시면 바나나 먹기 전에 꼭 의사랑 상의하세요.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칼륨 보존성 이뇨제요. 스피로노락톤 같은 거. 이거 먹으면 칼륨이 몸에 더 많이 남거든요. 거기다 바나나까지 먹으면 칼륨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일부 고혈압약, 에이스 억제제나 ARB 같은 약도 칼륨을 높일 수 있어요. 칼륨 보충제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약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 먹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님께 여쭤보세요. 당뇨병으로 혈당 변동이 심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바나나에 당이 있잖아요. 반개로 시작하시고 취침 전 혈당 체크해 주세요.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밤에 깨는 것과 함께 다른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 가세요. 혈뇨나 통증, 잦은 요절박, 부종, 호흡곤란, 코골이나 무호흡 의심이 있으면요. 바나나 먹을 문제가 아니에요. 진료가 먼저예요. 전립선비대증일 수도 있고 방광염일 수도 있고 수면무호흡증일 수도 있고 신부전 같은 심각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야간뇨가 좋아져요. 저 예전에 환자분 한 분 계셨는데요. 50대 남자분이셨어요. 밤에 5번씩 깨신다고 오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를 엄청 골고 자다가 숨이 멈추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면다원 검사 받아보라고 했는데 결과가 중증 수면무호흡증이었어요. 양압기 치료 시작하고 나서 야간뇨가 확 줄었어요. 이분은 바나나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수면무호흡증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잘 관찰하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세요. 자가진단, 자가치료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잠을 지키는 하루 일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대로 따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가벼운 스트레칭 5분 정도 하세요. 몸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 좀 보세요. 커튼 활짝 열고 창문 열고 햇빛 쬐세요. 이게 생체 시계를 리셋하거든요.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아, 낮이구나 하고 인식해요. 그럼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와서 잠이 잘 와요. 점심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하세요. 이때 앞당겨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낮에 물 많이 마시고 저녁엔 줄이는 거죠. 저는 점심 먹고 물 한 병 정도 마셔요. 그럼 오후까지 수분이 충분하거든요. 오후에는 30분 정도 걸으세요. 운동이 수면에 정말 좋아요. 근데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시킬 수 있으니까 가볍게 걷는 정도가 딱 좋아요. 저는 퇴근하고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도는데 그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 중단하세요. 카페인 반감기가 5, 6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커피 마시면 밤 8시나 9시에도 몸에 카페인이 절반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잠 오기 힘들죠. 저녁에는 짠 반찬이랑 국물 줄이세요. 그리고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바나나 반 개나 한 개, 따뜻한 허브티 한 잔 마시세요. 이게 수면 루틴이 되는 거예요. 매일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 몸이 아, 곧 잘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하게 돼요. 취침 2시간 전에는 물 홀짝만 하시고요. 스크린 밝기 낮추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화면이 너무 밝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거든요. 저는 밤 9시 이후로는 폰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춰요. 그리고 블루라이트 필터도 켜고요. 가벼운 호흡이나 명상도 해보세요.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이 이완돼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4초 들이쉬고 7초 내쉬는 호흡을 10번 정도 해요. 그럼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잠들기 전에는 화장실 2번 비우기 하시고요. 일정한 취침 시각 지키세요. 저는 11시에 자는데 주말에도 똑같이 11시에 자요. 그래야 리듬이 안 깨지거든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바나나 이야기 하면서 야간뇨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얘기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바나나는 마법 열쇠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요, 짜지 않게 먹기, 저녁 수분 조절, 규칙적인 수면 리듬과 같이 움직일 때요, 야간의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빈도를 낮추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요, 거창한 한방보다 작은 습관들의 꾸준함이 결국 밤잠을 바꾼다는 걸 매일 보거든요. 환자분들이 선생님, 약 주세요 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해요. 약은 도와주는 거고 진짜 치료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30대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 잠을 못 잘 때가 있거든요. 밤에 자다 깰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린 조언을 저한테도 적용해요. 저녁에 짜게 안 먹고 물 줄이고 바나나 먹고 허브티 마시고 호흡하고
그럼 확실히 잠이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반개로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일주 후에 어떤지 체크해 보시고 한 달 후에 또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몸은 서서히 변해요. 하루 이틀 했다고 바로 효과 안 나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결국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이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적응력도 좋아요. 좋은 습관을 주면 좋게 반응해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지인분께도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야, 이거 한번 봐봐. 나한테 도움됐어. 이렇게요. 증상이 계속되거나 걱정되는 징후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랑 상담하시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의사가 있잖아요. 저희한테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용적인 수면 건강 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엔 뭘 다룰까요? 코골이,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영상 만들게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푹 주무시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항상 응원합니다.